지난주 크게 상승했던 업종인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본 것에서 제일 높은 목표 주가는 8만 원까지 지금 네.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전자 일단 주가 최근에 오른 거하고 그다음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코로나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되게 양호했고요. 예.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은 하지만 삼성전자는 3분기에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같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예. 세 번째가 제일 큰 트리거가 이제 인텔이 7나노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바운드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줬고요. 즉 뭐 인텔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설계랑 생산을 동시에 하는 보통 우리가 IDM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레이트 디바이스 메이커인데, 근데 인텔이 이제 정말 개발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될 정도로 양산 공정에 대한, 즉 공정 기술에 대한, 생산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예. 특히 7나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TSMC만 지금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삼성전자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오르는 과정인지, 예.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무튼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삼성이 2017년, 18년에 역사적 이익을 기록했던 게 예. 선투자의 효과였습니다. 예. 그때는 순전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선행적인 그 설비 투자가 이제 효과가 나온 거고, 이제부터는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메모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뭐 바운드리를 필두로 한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이제 갤럭시 폴드를 필두로 하는 그 다른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최근에 또 삼성이 평택에 또 공장 P3를 또 투자를 또 곧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준비된 투자를 해야지 기회가 올 때 그거를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는데, 뭐 삼성의 최근의 홍보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큰 변화의 중심에 있고, 특히 2021년부터는 저희가 느끼는 정말 포스트 코로나가 얼마만큼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상승했던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지금 3분기 하락은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조정일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삼성은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응집력을 내년부터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아마 센터장님께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PT를 많이 나가면 예. 많이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분기에 15조의 이익을 낼 때 주가가 최고점이 5만 3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면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예. 되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미 6만 얼마를 갔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오른다라는 것이 이게 이익 측면에서 가능하냐라는 예.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걸로 보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경험했던 2018년에 59조,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예.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텔이든 TSMC든 이런 회사들이 이익의 변동성이 적은 이유가 이제 제품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바운드리 쪽도 특히 공정 기술이 중요한데, 그거에 어쨌든 뭐 중요성과 함께 설비 투자도 선행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또 폴드 2는 아무나 이제 뺏길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의 비저빌리티와 또 이익 증가율,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IT는 앞으로 나올 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예. 앞으로 나올 이익이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과거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40조 내고 45조 내고 50조 내고 60조 내는 회사가 좋은 거지, 그렇죠. 59조 내고 27조 내는 회사는 절대 위험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안전한 주식으로 변해가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때
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논리는 특히 이런 변동성이 큰 테크 기업이 변동성이 작은 좀 테크 기업으로 변해가는 그 변곡점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은 시절일 것 경우에는 같습니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지만 그 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까지는 보면 안정적인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었고 예. 지금은 이제 이익이 그 당시보다는 적게 난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봤을 때 아무튼 지금 정도의 이익을 바닥으로 해서 예.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정리해 있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 한번 또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말고 예. 역시 이제 또 하나는 스마트폰 사업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신작 5종이 지금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 왜 중요하냐면 그 세계 스마트폰 1위가 삼성전자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화웨이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회심의 일격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런 그 제품들이 소비자한테 상당히 어필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먼저 이제 하나만 저희가 정리하자면 화웨이가 2분기에 스마트폰 물량에서 삼성을 눌렀습니다. 근데 예. 그때는 중국 시장이 삼성은 점유율이 거의 없는데 중국 시장은 아주 안전했다는 거죠, 2분기에. 그리고 삼성이 준비했던 갤럭시 S20이 코로나 영향에 직격탄에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특히 내일 밤에 공개되는 미국 시장으로 뭐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에 공개되는 5개 제품이 중요하고 특히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그리고 저는 갤럭시 와치 3까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반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Z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작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예, 차트를 한번 예, 저 보시면 갤럭시 이제 폴드 1이 가장 큰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무겁다. 두 번째 예부 화면이 너무 작다. 4점 보시면 4.6인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뭔가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뭔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호 윈도우가 이제 그 필름을 썼습니다. 근데 예. 이제는 UTG라는 글래스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부 화면이 6.2인치로 또 확장이 되고요. 예. 그리고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작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소를 하면서 이번 폴드 1이 한 50만 대 팔렸다면 폴드 2가 한 200만 대 팔린다면 저는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예. 여기에 틈새 제품이긴 하지만 Z 플립이 일단은 110만 대 이상 팔렸는데 Z 플립도 이제 5G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번 제품은 이 폴드만 가지고도 상당히 저는 뭔가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월 기준으로 얼마 팔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18일 정도에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월 기준으로 뭐 한 50만 대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캐파 증설을 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폴더블 시대가 범용화되고 뭐 어떻게 보면 더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폴더블을 장착하지 않으면 프리미엄으로서 예면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변곡점이 이번 폴드 2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폴드 1이 50만 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왜 이렇게 폴더가 안 나갔습니까? 그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던 폰으로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일단 제가 언급드렸던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완성도 왜냐하면 또 뭐 얼리 어답터가 좋죠. 남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자랑하냐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신기하긴 했지만 예. 1년만 더 기다리면 훨씬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IT 제품은 특히 좋은 게 제품 사이클이 짧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처음부터 사도 되지만 다음번 살 때가 훨씬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나온 제품보다도 내년에 나오는 제품이 훨씬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또 하나의 그 스마트폰 주자인 애플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좁혀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선진국들의 시장이 나스닥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그 다음에 몇 개의 종목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몇 개의 종목을 쳐다보고 있는 것에서 지난주 금요일 정도서부터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2분기는 이제 애플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을 냈는데 앞으로 애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뭐 애플은 2분기가 특히 좋은 실적을 낸 배경에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 2라는 제품이 중국 예. 시장을 중심으로 잘 팔렸습니다. 참고로 그 제품은 싱글 카메라의 좀 중저가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스마트폰 비수기에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극복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 매출액 자체가 애플이 132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에어팟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에어팟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에어팟 그다음에 애플 워치 같은 그런 웨어러블 쪽도 매출액이 2분기에 1분기보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또 최근에 액면 분할도 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애플은 결국은 이제 하반기 제품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2가 어떤 형태로 팔리고 언제 출시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6기가 이하의 그 보통 5G 주파수 대역을 저희가 서브 6라고 하는데 예. 서브 6 제품은 10월 달에는 판매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8GHz 이상의 미리미리 웨이브 제품은 한 11월 정도에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은 아이폰 12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애플은 그 아이폰 12에 달려 있다. 우선 이제 아이폰 그 12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상보다는 출시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인 거죠? 이제 애플도 이제 5G 스마트폰을 처음 내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BMT라고 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도 해야 되고 망 최적화와 관련해서 폰이 잘 연동이 잘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5G 폰을 출시하려면 각국의 망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로 출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늦어져서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분들은 12월 달까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애플이 최근에 컨콜에서 수주 늦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예. 10월에는 출시되면 뭐 9월보다 좀 늦어지지만 그 정도면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뭐 시점 아닌가 그래 보고 예.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 그 아이폰 12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애플의 아이폰 12가 이제 차별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5G가 지원된다는 거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또 새로운 카메라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 제품을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일단 준비한 차트가 있으니까 차트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지금까지 이제 TOF라고 해서 그러니까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카메라는 보통 이제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안면 인식용으로 공급을 했고요. 예. 근데 이번에 애플이 이제 두 개 제품에 이런 후면에 TOF가 들어갑니다. 후면에 TOF가 들어간 제품들 뭐 삼성도 갤럭시 노트 10도 그렇고 TOF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보면 증강현실, 점프라는 그런 증강현실 그런 앱이랑 연동을 많이 시키는데요. 예. 애플도 아마 그런 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차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애플의 주요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9to5 Mac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애플의 후면 카메라에서 저렇게 가상현실을 아니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모습. 저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스타벅스든 아니면 아이폰의 매장을 밖에 있는 이런 증강현실 카메라로 제품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예. 가격대가 얼마고 주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아마 이번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크지 않을까. 예. 역사적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큽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여전히 뭐 확산은 되고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보복적 소비는 항상 그 고가품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소비를 아이폰 12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5G랑 그다음에 TOF와 관련된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으로 아이폰 12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면 기술이라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형태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새로운 제품이 선호되는 것보단 예.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그 질 좋고 싼 제품들이 많이 선호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애플이 굉장히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건 늘 있는 현상이고요. 예. 혁신이 멈추면 올드 모델을 사거나 혁신된 제품 가격이 떨어지죠. 예.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메랑이 옵니다. 신제품 가격을
원가는 올렸는데 판가에 전가를 못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 오히려 구모델에 통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되는, 우리가 부정적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결국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카메라를 통한 혁신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애플은 TOF를 장착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혁신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일부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은 카메라를 후면에 5개를 다는 뭐 샤오미든 하웨이든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별로 성공적인 제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애플은 이제는 새로운 혁신은 아마 삼성전자가 예.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Z 폴드를 통해서 새로운 멀티태스킹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면 아마, 그리고 멀티태스킹 전용 앱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 다음 답은 저거구나. 애플이 왜 올레드를 탑재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폴더 버전은 겨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넥스트 엔진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삼성. 달려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을 아무튼 좀 그 모델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해줬고요. 자, 그 앞에서 한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인텔에 대해서 좀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반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관해서는 모두 다 인텔만 지금 쳐다봤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나노 공정이 예. 수율이 잘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좀 늦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텔이 상당히 뒤로 밀려버린 상태인데요. 예. 인텔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예. 3분기 가이던스 좀 보수적으로 주긴 하지만 뭐 항상 인텔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예. 인텔이 뭐 미국에 CPU 공장이 3개가 있는데 뭐 증설 문제도 일부 있었고, 다만 이제 증설해서 될 게 아니라 공정 전환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 CPU 쪽인데 로드맵 하나 저희 보여드리면, 어쨌든 간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서버 CPU 로드맵인데 좀 글자가 좀 작아 보이는데, 예. 지금은 사실 인텔한테 중요한 거는 뭐 7나노 제품은 참고로 이제 PC 쪽 공정 전환입니다. 예. 지금 7나노 제품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저기 AMD인데, 저거는 서버 CPU고 PC CPU는 AMD가 그래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데스크탑 CPU 쪽으로는 AMD가 마켓 쉐어가 20%까지 올라왔고, 노트북도 지금 1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AMD의 점유율 자체가 뭐 어쨌든 PC 쪽에서는 뭐 17%까지 올라왔고요. 그래도 여전히 인텔이 뭐 80% 이상을 공급하고 예. 있고요. 서버 CPU는 인텔이 한때는 뭐 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AMD가 지난 분기에는 한 10% 가까이 올라왔어요. 물론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은 인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예. 인텔이 바로 침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공정 개발과 생산은 어떻게 보면 다 잘할 수도 있지만, 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텔이 이번에 파운드리를 통해서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인텔이 갖고 있는 독점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예. 노마 제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인텔이 서버 CPU가 지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로드맵 보여줬지만 10나노 제품이 언제 나오느냐. AMD는 7나노지만 주로 이제 뭐 아직은 서버 쪽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10나노 제품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이번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는 제가 준비해둔 차트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 차트 말고요. 예, 다음 장. 예, 그래서 5나노 제품들, 그건 아닌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예. 어쨌든 5나노 제품들은 TSMC가 지금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번에 애플의 A14 그리고 하이실리콘의 기린천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삼성도 갤럭시 노트 20에는 5나노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5나노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인텔도 또 인텔이 사실 TSMC에 설령 바운더리 두더라도 인텔의 그 TSMC 고객들이 그러면 너무 또 많거든요. 예, 그 물량이 그렇죠. 삼성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는 퀄컴도 그렇지만 삼성 파운드리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예. 만약 인텔까지 넘어와서 TSMC가 바쁘다면 오히려 인텔 물량을 안 받더라도 TSMC의 다른 고객이 삼성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IT에서도 절대 강자는, 영원한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2000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인텔하고 노키아였는데, 예. 노키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예. 인텔이 이렇게 뭐 얘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말이죠. 예.
자, 그 디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램 가격이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이제 차트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7월부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레인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서버 디램 32GB 기준인데 저 제품 가격이 이제 7월 말에 이제 134불까지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지난 이제 24개월의 상승 사이클이 퍼블릭 클라우드 투자와 관련된 거였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재고 조정에 따라서 15개월간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 상반기에는 어쨌든 뭐 가격 조정도 컸고 또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도 있어서 1분기에 올랐다가 2분기에 급등을 하죠. 2분기에 급등했던 배경은 그 반도체 공장이 멈출까 봐. 그다음에 언택트가 엄청 커질까 봐 그렇게 이제 재고 축적을 좀 서버 투자를 했죠. 서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2분기는. 근데 3분기는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그 정도 예. 생산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고 네, 올 4분기까지 저는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저 차트를 보시면 아주 뭔가 급격한 변화를 겪다가 좀가 안정을 찾는다는 느낌이 예, 좀 보일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다 비기너들이 아니고 경험을 해봤고 또 메모리 회사들, 서버 회사들도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의 급락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을 이제 거듭하다가 내년 상분기에 이제 언택트라는 그리고 5G라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만나는 시점부터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2021년 상반기 내에 메모리 가격은 다시 반등하는 과거랑은 좀 사이클이 변했다. 변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응하기는 좀 더 특히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는 훨씬 편해졌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거의 옆으로 이렇게 쭉 누워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원가 절감을 잘하거나 아니면 믹스를 좀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PDDR5 제품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래픽 DDR6를 아니면 HBM 이런 제품들 비중을 높이면 예.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블렌디드 그러니까 합쳐진 ASP 자체는 생각보다 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의 의미는 이익 감소폭이 생각보다 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